연일 현안 관련 청문회들 줄줄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상임위 민주당이 주로 이끌고 있죠. 이번에는 정부의 감세 기조 둘러싼 재정 파탄 청문회 열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까지 나와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금투세 폐지, 상속세도 깎아주자고 하는데 국가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사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상속세 이거 개편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일단 세수 결손 이거 어떡하냐. 그렇죠. 이거부터 하자. 그러니까 작년에도 세수 결손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이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좀 세수 결손이 아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세수 결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법인세를 깎아준 부분이거든요. 기업들의 법인세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세수 결손이 일어난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종부세, 그 다음에 뭐 상속세 이런 부분까지도 좀 깎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금투세도 마찬가지예요. 금투세도요. 조그맣게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개미들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대체적으로 부자 감세라고 하는 부분을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세수가 결손이 되고 세수가 결손되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가 없어요, 돈이. 예를 들면 복지 정책, 예컨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 또는 뭐 요즘 보니까 지금 그 기름값도 올릴 거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 퍼센테이지, 할인해 주던 퍼센테이지를 세금을 감면해 주던 부분들을 조금 줄인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기름값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추진하는데 그것도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세수가 결손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생활이 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세수 결손이. 그러나 정말 정부의 지원금이나 아니면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복지정책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국회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국회의 의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감세 정책을 쓰는 정부의 정책이 전체 국가 재정이나 또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불러오는 건 아니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 이건 반드시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제 올해 세수 결손 한 30조 예상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하다 이 세수 결손 이 문제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 이게 한 13조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기자 질문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 세수 결손 문제가 있는데 또 재정을 또 쓰자는 말이냐 이런 질문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재정 운영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독인 객인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 이 원초적인 지금 책임은 전 민주당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에 얼마나 이 세수 그러니까 예산을 이제 증액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슈퍼 추경에 슈퍼 예산에 계속 증액을 해왔단 말이에요. 코로나19 국면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이유로 들어서 그래서 정부 살림을 엄청나게 키워버린 거죠. 그 바람에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동안에만 500조가 증가를 해버리는 그런 그 이례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대로 지금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네. 이런 기조 하에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재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또 과도한 긴축을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축 재정 건전화를 어차피 하긴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때 너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을 좀 이제 빨아들이고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것도 속도 조절을 좀 잘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세를 하더라도 속도 조절이 좀 필요했는데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세수 부족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가정에 비유했을 때 지금 가정 살림살이를 이제 어떤 뭐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맡겨놨더니 제대로 좀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대로 못 하니까 이번에 부인이 맡았는데 부인도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지금 양 부부가 지금 똑같은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뭐 이 청문회 하는 거 좋은데 아마 청문회 하면 이거 갖고 또 정치 공방 벌일 겁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원재론을 또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정치적으로 누가 더 이득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도 뭐 지금은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실제로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민주당은 계속 돈 쓰는 그 공약들을 계속 내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정부를 대놓고 좀 비판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약점으로 좀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청문회를 열자고 하니까 정부 여당, 그리고 특히 여당에서는요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얘기를 꺼냈는데요. 예. 국민 25만 원 역시 민생회복지원금 얘기했고요. 국가 재정 회복해야 된다.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도 재정 준칙은 각 정부마다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국가 채무 몇 % 안에서 예산 운영하자 이런 건데 이런 주장도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재정 준칙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뭐냐부터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 돈이 없어졌냐부터 저는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재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럼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부자 감세가 너무 많아진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서 지금 돈이 없어 허리띠 졸라매 이러면서 어려운 사람들까지 희생을 감내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정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예.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왜 그럼 이 재정이 어려워졌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부터 따져서 그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일단 돈 없어. 그러니까 줄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도 물론 뭐 일부에서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도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것이 그러면 단순히 돈을 주는 개념의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내수가 워낙 어려워서 지금 경제가 돌지 않고 있으니 내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걸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게 그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역산업 상품권이든 아니면 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곳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 자체가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이분들이 또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전 국민이 할지 아니면 차별적으로 할지 이런 부분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전혀 예를 들면 아무 의미 없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만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은 결국은 세금을 통해 소비를 하니까 바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